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면은 입니다. 시작할게요. 네. 재성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 일단은 제 발표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용어일 수도 있어서 사실 좀 발표하기가 조금 머뭇거리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뭔가 개발을 하시면서 뭐 어렴풋이 듣는 개발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짚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본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출처는 이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이제 내가 너무 IT 지식이 없다고 싶으시면 이걸 읽고 좀 흐름을 아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10챕터가 있는데 한 이제 시간상과 용량이 있어서 이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운영체제인데요.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윈도우나 맥 OS, 이건 PC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이해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이제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제가 밑에 예시를 써줬는데, 하드디스크 3번 플랫을 뭐 접근을 해서 뭐 데이터를 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CPU에 싸서 일을 시키자. 이 모든 실행들을 운영체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 포토샵을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방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운영체제가 대신 돌려줌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대신 컨트롤하고 CPU와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뭐 랜선 이런 얘기를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랜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랜은 이제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이제 컴퓨터가 연결된 작은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컴퓨터실, 뭐 커피숍 하나하나 이게 모든 게 이제 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랜을 연결하는 선을 여러분들이 흔히 잘 들어보셨던 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랜선을 또 모아가지고 더 큰 범위, 이것도 모아가지고 더 큰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무선으로 해가지고 3G, 4G, 뭐 5G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이 되었죠. 그 다음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책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어 온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이제 PC로 카카오톡 앱을 다운을 받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애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플은 앱스토어죠. 앱스토어에서 이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기지국으로 설치 파일을 보내달라는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이렇게 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스토어는 이제 애플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이 설치를 원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렇게 쏴주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화면이 뜨게 되면서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고 이거를 이제 운영체제가 대신 처리해 주어서 이제 카카오톡이 잘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142.203 주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잘 들어보셨던 IP 주소를 뜻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저희가 여러 종류를 보내게 될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위치한 주소가 필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우편물 보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위치에 따라 그리고 컴퓨터에 따라 이제 IP 주소는 고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 IP 주소, 뭐 카페 IP 주소가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앞에 예시를 보면은
뭐 파일을 요청을 하고 그 요청받은 컴퓨터가 요청했던 컴퓨터로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죠. 근데 이게 한쪽에서 너무 파일을 달라는 컴퓨터 쪽만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줄 수 있는 컴퓨터는 다운이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컴퓨터를 어 뭐라 해야 되지? 군집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파일을 요청하는 거, 요청받은 그 파일 요청받은 걸 싸주는 걸 이거 제가 자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말하고 접하셨던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요청을 한다는 뜻이고요. 서버는 파일을 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뭐 클라라고도 하고 뭐 프론트 엔드라고도 하고 프론트라고도 하고요. 서버는 백엔드, 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예시를 제가 가져온 건데 뭐 그냥 이제 손님이 클라이언트고 이걸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갖다 주는 서빙을 하는 게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서버를 얘기하면서 이제 리눅스나 우분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이제 리눅스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제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운영체제인데 굳이 우리 아까 말했던 운영체제 중에 뭐 맥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굳이 왜 리눅스를 쓰냐 하면 이제 무료 오픈소스로 알고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 펭귄 같은 게 리눅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가 버전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 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 여러 버전이 있듯이. 그래서 이 우분투도 리눅스의 여러 버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레드햇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픈소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마 들었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레드햇은 이 오픈소스 이 리눅스를 개량을 해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게 오픈소스고 무료인데 굳이 왜 이거를 유료로 사가지고 쓰냐 싶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각보다 구입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리눅스는 원래 오픈소스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도 품질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AS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 하나 책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또한 리눅스를 개량을 해서 발전시킨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면은 네, 뭐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요청, 서버는 데이터를 준다, 리눅스는 운영체제인데 이제 운영체제고 리눅스의 여러 버전 중에 하나가 우분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그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 개인 컴퓨터로는 24시간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전기세도 나가고 뭐 만약에 다운이 되면은 그냥 돈도 날리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팅 업체가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수도 있는 이 아마존의 이 호스팅 업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얘네는 또 이제 서버 컴퓨터 대여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게 여러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를 잘 활용만 해도 효율적인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API와 제이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PI는 뭐 서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겠죠. 뭐 비디오 파일을 주세요, 이미지 파일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게 될 건데 이 요청을 이제 또 컴퓨터 자체에서 어떤 요청인지 얘네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체계가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API는 요청을 보내는 쪽과 응답을 주는 쪽을 나눠서 하는데, 이제 응답을 주는 쪽에서는 사전에 경우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비디오 파일 보낼 때 요청을 여기다 보내는 곳으로 설정을 할 거야. 뭐 이런 요청을 보내면 난 여기 이렇게 보내는 곳으로 설정을 할 거야. 미리 이렇게 다 경우를 설정을 해야 나중에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쪽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요청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PI 개발은 이제 서버 개발자들을 뜻하고 서버 개발자 쪽이고, API 사용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까 보시면 API 사용 클라이언트 개발자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CRUD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수업을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개념인데, CRUD는 이제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입니다.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이제 타임라인 같은데 게시물을 올렸어요. 크레이트는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거고, 리드는 그 게시물을 읽는 것, 업데이트는 그 게시물을 수정하는 것, 딜리트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CRUD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청이 뭐 어떤 건 C고 어떤 건 U고 R이고 D고 이렇게 계속 각각의 주소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주소가 계속 생기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가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게 RESTful API라고, 그냥 줄여서 REST라고 합니다. 이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create는 post, read는 get, 업데이트 중에 이제 전체를 업데이트하면 put, 일부를 업데이트하면 patch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delete는 똑같이 delete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응답의 표현도 이제 표현을 따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응답의 표현이 너무 가지각색이면 또 나중에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뭐 잘 이제 요청이 완료가 되었다 싶으면 200대로 하고요. 잘 되지 않았다 하면 400, 500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404 에러 코드가 이의 예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오른쪽에 하면 이제 요청과 응답의 데이터를 담아 주고받음으로써 API 요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PI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주소를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끼리의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예시의 말인데,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개념들이 이 대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이슨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API는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제이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API를 만들 때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도 함께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응답 얘기할 때도 응답의 표현을 숫자로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혼돈이 생기지 않게 만든다 했잖아요, 형식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을 생기지 않게 해서 통일성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제이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배우셨을 때 딕셔너리를 배워보셨을 텐데, 딕셔너리 같은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요청을 하고 뭐 서버는 응답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과 API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보시면 API, 제이슨, 뭐 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 지금 설명을 드린 개념들이라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 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모바일 뭐 앱을 만들거나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치면 쇼핑몰 홈페이지는 특히나 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중요하죠. 뭐 고객들의 계좌번호 아니면은 물량 같은 게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뭐 물량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지막지한 손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의 결점도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데이터의 무결성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텍스트 파일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많은 텍스트 파일을 계속 그 하나하나 계속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빠르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약간 엑셀 같이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엑셀 시트를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파일 자체를 스키마라고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역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실 텐데, 보시면 MySQL, 오라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들입니다. 얘는 RDBMS라고 하는데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관리 시스템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RDBMS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했던 게, 운영 체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더 편리하게끔 해주는 거, 네트워크에는 뭐 랜선 얘기를 해드렸고, 클라이언트랑 서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API, 뭐 RESTful API를 말씀드렸고, 제이슨의 형식이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 중에 예시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